네, 18명 선수들의 치열한 수익률 게임 토마토배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제입니다. 어제 이 배당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고배당주가 일제히 좀 밀렸었고요. 이 때문에 그렇죠. 코스피가 굉장히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선수들께서 예측을 했었지만 선수들은 이제 배당나기 그 다음 날부터는 완만한 회복을 좀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금요일 이거래일 정도가 이제 8주차 마지막 시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자, 오늘로 이제 또 올해 장이 이제 모두 다 네, 마감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나페이를 앞두고 나서 이제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배당락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전체적으로 좀 어제보다는 좀 오늘 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이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선수들은 어떤 전략을 또 갖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데스매치 매매 원칙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데스매치 매매 원칙입니다. 운용자금은 1억 원입니다. 10종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실시간 자유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40%입니다. 수수료는 매수 매도시 0.012%가 적용됩니다. 매도시 거래세 0.3% 적용됩니다. 8주차 하위 한 명은 탈락됩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 원칙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며칠 안 남겨놓고 있어요.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어차피 수요일, 목요일 장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하루만, 이제 오늘과 이제 금요일 하루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서 좀 어떤 승부가 어디까지나 좀 흐름이 바뀔지 이 부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 회차에 임하고 있는 18명의 선수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승현 전문가, 그리고 대신증권의 박영빈 대리, 토마토 투자 클럽 오정훈 전문가, 유한타증권의 라진 대리, 토마토 투자 클럽의 강재현 전문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유한타증권 장용준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용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황민혁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함께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동부증권의 송원준 대리,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 메리츠저금증권 이재우 차장, 토마토 투자 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함께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영력,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함께합니다. 네. 자, 이렇게 18명의 선수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현재 수익률 좀 어느 정도의 또 하루 만에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10위는 유한타증권의 라진 대리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4.33%의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비해서 한 1% 정도 떨어졌네요. 자, 9위는 동부증권의 송원준 대리입니다. 3.97%의 손실, 약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8위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0.50%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1.5% 정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7위는 하나투자증권의 한성민 대리입니다. 1.34%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비해서 한 3% 정도 수익률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위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오정훈 전문가. 오정훈 전문가도 한 4% 정도 끌어올리면서 1.39%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5위부터 1위까지 선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상위권 선수들도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인 모습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이 3.65%, 전거래일보다 3% 이상 수익을 이끌어냈고요. 4위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가 5.99%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장영준 과장 6.84% 수익으로 전거래일보다는 1%가량 수익률 반납을 한 모습이고요. 2위가 메리츠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입니다. 8.15%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고광현 운용력,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이 10.65% 수익. 전날보다 5% 이상 수익률을 이끌어내면서 1위를 탈환한 모습입니다. 네. 네. 고광현 운용력이 어제 저희가 연결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5%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면서 현재 또 1위로 올라섰고요. 이재우 차장이 약간 좀 퇴보를 하면서 지금 8%대로 내려앉았는데, 자,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정말 어렵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재우 차장이나 고광현 운용력이 분명히 좀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장영준 과장이나 박영민 대리가 또 하루 만에 수익률을 팍팍 끌어올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저희가 오늘과 금요일까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오늘 또 2명의 전문가가 저희 여러분들께 전략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네, 네. 오늘 두 분 함께 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한성민 대리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정석철 주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저희가 좀 얘기 나누기 앞서서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민 대리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1.34%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비해서 한 3% 정도 수익률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식 자산에 현재 모두 다 투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액터즈 소프트, 소리바다, 오킨스 전자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현재 비중은 30, 30, 40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오킨스 전자가 5.52%의 수익을 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완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터즈 소프트가 아주 톡톡히 효자 노릇을 했고요. 서울반도체도 7% 이상 수익률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음 카카오, 미디어플렉스, 컴투스 이렇게 세 종목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좀 낮췄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자, 한성민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일단은 저희가 거래 완료 종목 보니까 액터즈 소프트와 서울반도체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고, 나머지 좀, 게임주라든지 아니면은 IT주가 사실 조금 이제 주춤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들 좀 브리핑부터 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배당락을 대비해서 지수 약세 전망하면서 이제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 중이었던 액터즈 소프트, 액터즈 소프트가 이제 4만원대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를 이제 여러 번 하였으나, 일단 좀 차익 매물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주가 흐름이 이제 약세로 추세가 약간 전환이 되면서, 좀 추세 이탈 기조가 보여서, 일단은 좀 수익 실현했고요. 하지만 이제 저가 재매수를 위해서 이제 수익 실현한 부분이어서 어저께 다시 이제 좀 저가에서 재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모바일 광고 유료함이 이제 모바일 결제 성장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4분기 모바일 광고 쪽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 대비 이렇게 좀 괜찮게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카카오는 이제 데스매치 매매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당장에 이제 주가 급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횡보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판단되어서 일단은 좀 손절 처리를 하였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이제 중국이 이제 보조금 준다. LCD, 에피와 칩 업체들한테 이제 보조금 준다 하면서 국내에 이제 LED 업체들에게 반사이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괜찮은 모습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은 좀 단기 트레이딩 구간으로 이제 판단돼서 수익 실현을 좀 한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사실 액터즈 소프트는 다시 한번 좀 들어갔었거든요. 이외에도 지금 두 종목 더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다시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저께 좀, 배당락이었는데, 일단 좀 중소형주 종목으로 강세가 전망되어서, 일단은 오키스 전자를 좀 변동성이 큽니다. 오키스 전자가 이제 12월 24일 날 상장된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인 버닝 테스트 석유 시장에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D램 반도체가 이제 DDR3에서 DDR4의 전환에 따른 버닝 테스트 석유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저께 주가가 매우 이제 변동성 확대로 급반등, 거래량도 이제 어느 정도 실리면서 반등 출발해서 이제 추격 매수해서 좋은 성적을 지금 좋은 수익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바다는 이제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되면서 저가에서 이제 기간, 특히 투신권이 좀 매력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매수 흐름이 포착되어서 저도 저가에 어저께 신규 편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액터즈 소프트는 예상했던 거와 이제 배당락 관련해서 전체가 이제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액터즈 소프트 어저께 좀 과도하게 밀리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저가에 다시 재매수를 하였고요. 일단은 4분기 거의 말에 이제 신작 게임이 라인업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신작 게임 매출은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어서 일단은 좀 연초에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액터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연초에 한번 강하게 좀 상승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액터즈 소프트는 좀 계속해서 좀 장기 보유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한 번에 어떤 좀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액터즈 소프트는 좀 내년도에 장기 보유로 내년 뭐 하반기까지 좀 보유를 하면서 물론 이제 바이앤홀딩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파이널 판타지가 그 내년도 그 2분기 이제 출시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이널 판타지가 그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한 370억 정도를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네, 일단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돼서 일단은 내년도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주 전체 업종도 이제 뭐 컴투스를 비롯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흥행 게임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견조한 캐시카우로 흐름이 지속 연결되어서 좀 좋게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액터즈 소프트는 내년 하반기까지 장기 보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또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트폴리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11%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주식 자산 비중 83%, 그리고 현금 자산 비중 16%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NPK가 0.7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30%에 가까운 비중입니다. S-오일이 지금 현재는 1% 손실권인데요. 16%로 가장 적은 비중을 담고 있고요. 슈피겐코리아가 11.30% 일부를 좀 매도하게 되면서 남은 비중 20%만을 담고 있습니다. 국보디자인은 16% 비중으로 1%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네, 이전에 거래됐던 종목들인데요. 유한타증권이 14%로 손절된 부분이 있었고요. 금호산업이 8%에 가까운 수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주 동안 큰 매매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슈피겐코리아를 조금 더 덜어내신 이유,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의 좀 브리핑 먼저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는 뭐 특별한 매매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보유 종목들이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비중이 높던 일단 슈피겐코리아의 손실폭이 커짐에 따라 일부 손절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신규로 매수한 NPK랑 S-오일의 경우 NPK는 뭐 상해법인의 흑자 전환 소식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았지만 일단 뭐 60일 이동 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일단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 시기를 한번 놓친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현재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오일의 경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20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상향 돌파에 실패하고 배당락까지 겹치면서 이제 그동안 유지해오던 단기 이동 평균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유가 가격이 WTI 기준으로 2010년도 가격대까지 하락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유가의 큰 폭의 하락은 추가적으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는 정유 부분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국보 디자인의 경우 사실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반등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1,000억 수준에서 이제 치열하게 좀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투신의 수급을 보고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종목들이 참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S-오일은 아직까지는 좀 부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등치를 좀 어느 정도까지 좀 보시는지도 같이 전략 들어볼게요. 네, 지금 전일 종가가 한 48,650원인데요. 일단은 한 번은 200일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눌리는 상황인 것 같고 1월에 아람코가 이제 원유 판매 부분 가격을 지속적으로 좀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 좀 조정 마치고 한 5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까지의 반등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좀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을 올라갈 경우에는 좀 다시 한번 정책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난 6월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 한 번에 이제 상승 큰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그 전 이전 때 가격까지 좀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이 이제 시가총액 한 1,000억 수준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국보 디자인의 수주 잔고나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일단 16,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주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성민 대리님,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제 중소 IT 관련 장비와 부품주가 추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실적 개선 및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좀 중심 있게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그 부분이 금융 부분에 이제 핀테크 활성화입니다. 이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화가 이제 핀테크인데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서 어느 정도 이제 선침해가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핀테크 관련주들 주가 움직임도 좋고요. 이제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제 큰 게 이제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도 이 핀테크 관련해서도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연초에는 이제 납부과대 경기 민감주가 이제 순환 매수세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이 회복되는 업종별로 선침의 전략을 갖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오늘 어떤 종목들 좀 추천해 주실 계획인가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이제 전 고점까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일단은 컴투스를 이제 오늘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컴투스가 지금 좀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횡보 국면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제 또 요즘 최근에는 이제 투신권 중심에서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이제 서머넌즈와 장기 흥행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작 게임 라인업도 좋습니다. 내년도 이제 1분기에는 원더 덱틱스가 런칭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트가 또 이제 글로벌 출시, 퍼블리싱을 준비 중입니다. 컴투스는 이제 서머넌즈로 이제 게임 개발력과 운영 능력이 검증된 이제 게임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기 기대작을 이제 발표할 때마다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선취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조정받은 그 가격대에는 좀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매매를 좀 하시면서 물론 이제 바이앤홀딩 전략도 좋지만은 트레이딩 공간으로 보여주고요. 일단 좀 중장기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또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투스 오늘도 좀 강세가 전망되고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컴투스 다시 한번 좀 재도약을 기대해보자 이런 전략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금요일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석철 주임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월을 바라보고 좀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주임님 어떻게 좀 전략을 대비하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금일을 마지막으로 2014년 주식시장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변수에 의한 시장의 변동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일 새벽에 마무리된 그리스 대통령 선출 실패는 유로 지역 위기가 다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불거졌지만 다른 해외 시장의 주가 추이를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예대율 규정 완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의 금융 완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 경기 부진과 주택가격 약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시차를 두고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인민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이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만 러시아 및 유럽 충격이 완화되는 가운데 이제 점차 중국의 정책이 한국 증시의 영향력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좀 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이력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부터 코스피의 1월 기대 수익률은 한 2.5% 정도였고 코스닥은 3.6%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었는데 4분기 기업 실적 발표와 함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일단 금일장 관심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3분기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는 실적을 발표한 흥하해운은 3분기 실적 약세 요인이었던 단기운임 급락이나 컨테이너 박스 적치료 인식 이연, 마닐라항 최선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며 긍정적인 4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약세 요인 중 가장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던 마닐라항의 채선 문제가 해소되고 유가 하락에 의한 비용 절감으로 인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12월 들어 50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16일을 기점으로 고점에서 이제 10% 정도 하락을 하며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흥하해운의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운수창고 가운데서 해운주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그리고 저희가 유한타증권의 정석철 주임 이렇게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오늘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짚어봤고요. 아무래도 좀 연초에 낙폭과대,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부분에 대한 순환 매수세 기대가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네, 무엇보다 또 오늘도 그렇지만요. 1월 첫날이 어떻게 좀 흐름을 이어가느냐가 그날 연중 흐름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대응하실지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